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문득 전화기 속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마땅히 통화할 곳이 없어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혹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돌아오는 길에 불현듯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분명 즐겁게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와 캄캄한 현관문을 열 때면 입안에 쓴맛이 감돌고 내가 오늘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그런 밤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살 길 찾아 떠났고 배우자가 있어도 예전만큼 살가운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버리곤 합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러움, 남들에게 말 못할 집안 사정, 심지어 배우자에 대한 불만까지 본물 터지듯 쏟아내게 됩니다. 마치 이 친구라면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 줄 것만 같은 믿음 때문이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에 취해 우리는 종종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하지만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다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내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보여준 그 빈틈이 훗날 나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겪는 인간관계의 배신은 젊은 시절 겪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가 되어 남은 생을 괴롭힙니다. 믿었던 친구가 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가볍게 옮길 때 그 배신감은 단순히 화가 나는 것을 넘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나 자신과 상대방을 지키는 가장 품위 있는 방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헛헛하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흔적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내고 후회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와 남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무 외롭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 너와 나는 하나라는 착각에 빠져 내 마음의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다가 은퇴하신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정년 퇴임 후 적적한 마음에 문화센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격이 활달하고 말이 잘 통하는 김 여사님을 알게 되었죠. 두 분은 마치 여고생 시절로 돌아간 듯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매일 통화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서로의 속사정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속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김 여사님에게 며느리가 해온 혼수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아들이 처가살이를 하며 얼마나 기을 못 펴고 사는지 그 부끄러운 집안 이야기를 낱낱이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내 일처럼 화를 내주고 맞장구를 쳐주었기에 박 선생님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박 선생님은 동네 미용실에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박 선생님 며느리의 혼수 이야기를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김 여사님이 다른 모임에서 박 선생님의 며느리 흉을 보며 그 집 겉보기엔 멀쩡해도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며 가십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만큼의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일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고 박 선생님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져 집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 모여들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되지요. 우리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를 유지해주는 것이 바로 말조심입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친밀함의 증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의 예의를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내 자식의 흉, 우리 집안의 치부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속을 썩이면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아들놈은 취직할 생각도 안 해. 우리 딸은 시집 가더니 전화 한 통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친구는 아이고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정말 그렇네 하며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그 순간뿐입니다. 내가 내 자식 흉을 보는 것은 결국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이 못났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자식을 그렇게 키웠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내가 뱉은 자식 흉이 돌고 돌아 내 자식의 귀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 자식이 느낄 배신감은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남입니다. 언젠가 사이가 멀어지면 내가 털어놓은 아들의 무능력함, 딸의 이혼 위기 같은 이야기는 나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됩니다. 그 집 아들 알고 보니 백수라며 하는 꼬리표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어르신은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친구가 자식 자랑을 늘어놓거나 혹은 자식 걱정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도 굳이 그 불을 입 밖으로 꺼내 보여주지 마십시오. 만약 친구가 요즘 아들 뭐해? 아직도 집에서 놀아? 하고 무례하게 묻더라도 화를 내거나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응, 자기가 알아서 잘 준비하고 있겠지. 다 때가 있는 법 아니겠어? 우리 아들 믿어. 이렇게 짧게 끊어내고 화제를 돌리십시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억울한 마음에 아니 걔가 면접은 보러 다니는데 회사가 눈이 삐었는지 자꾸 떨어지네 하며 불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명한 분들은 긍정의 언어로 상황을 종결짓습니다. 요즘 애들 살기 팍팍하잖아.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자식의 허물은 내가 덮어주어야 할 몫이지 남들에게 전시할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내 입이 무거워야 자식의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정확한 재산 규모입니다. 나 이번에 땅 팔아서 5억 벌었잖아. 혹은 나 노후 자금이 없어서 큰일이야. 통장에 100만 원도 없어. 이 두 가지 말 모두 독이 든 성배입니다. 돈 이야기는 그 어떤 친밀한 관계도 순식간에 비즈니스 관계나 주종 관계로 변질시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돈 자랑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친구가 나보다 조금 잘 사는 건 괜찮지만 나보다 월등히 잘 살게 되면
묘한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 자식들이 용돈으로 200만 원씩 줬어. 라고 자랑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는 비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은 곧 시기와 질투로 바뀝니다.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나? 하는 반감이 생기고 밥 한 번이라도 덜 사면 돈도 많은 사람이 짜게 군다며 뒤에서 험담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 빌려달라는 부탁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랑 끝에 돈 좀 빌려줘라는 말이 나오면 거절하기가 참 난감해집니다. 결국 거절하게 되면 그 관계는 돈 자랑한 괘씸죄까지 더해져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반대로 돈 없다는 하소연도 하지 마십시오. 나 돈 없어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안쓰러워하며 밥값도 내주고 커피도 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친구들은 지칩니다. 만날 때마다 우는 소리 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당신을 무시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늘 얻어먹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져 대등한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뭉뚱그려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누군가 재산 좀 모아뒀어? 라고 물으면 그냥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입에 풀칠할 정도는 돼? 하고 겸손하게 넘기십시오. 혹은 나이 드니까 돈보다 건강이 최고더라 하며 주제를 자연스럽게 건강으로 돌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대화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식으로 얼마를 잃어서 지금 땡전 한 푼 없어. 이렇게 자신의 약한 경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상대방은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거나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답변은 이렇습니다. 다들 사는 게 비슷하지 뭐. 밥 굶지 않고 사니 다행이야. 이렇게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신비감이 있을 때 품위도 지켜지는 법입니다. 나의 경제력은 나의 갑옷입니다. 갑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배우자의 은밀한 단점과 사생활입니다. 나이 들면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 밉고 서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씻지도 않고 냄새가 나. 우리 마누라는 의부증이 있어서 사람을 들들 볶아. 친구들에게 이런 흉을 보면 속이 후련하신가요?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나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그런 사람과 살고 있는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은밀한 성적인 문제나 치명적인 습관 같은 것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순간 당신의 배우자는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고 당신은 그런 배우자를 둔 불쌍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배신감은 이혼 사유가 될 만큼 치명적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남편의 잠버릇과 실수들을 친구들에게 재미삼아 이야기했다가 그 이야기가 남편의 귀에 들어가는 바람에 황혼 이혼의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남편분은 내가 밖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며 불같이 화를 내셨고 그분은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미워도 밖에서는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나를 위한 길입니다. 영감이 늙으니 고집만 세져서 힘들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꾹 참고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그래도 늙으니 의지할 건 남편밖에 없네. 가끔 미울 때도 있지만 없는 것보단 낫지. 이렇게 말하면 듣는 친구도 당신을 덕이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어오면서 큰 소리만 쳐. 정말 지긋지긋해. 이것은
자신의 불행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가족 위해 고생한 사람인데 늙으니 짠할 때가 많아. 이렇게 배우자를 측은지심으로 감싸 안을 때 당신의 격조가 높아집니다. 남들이 우리 부부를 어떻게 대할지는 내가 내 배우자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니체는 깊은 곳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깊이를 감추기 위해 마스크를 쓴다고 했습니다. 솔직함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비밀과 침묵은 서로에 대한 예의이자 평화를 지키는 안전핀입니다.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은 많아도 침묵해서 후회한 적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나이 들미 주는 지혜이자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자식 흉, 돈 이야기, 배우자 흉, 이 3가지만 꽉 잠그셔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더 평온하고 기품이 있어질 것입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끊길까봐 혹은 재미없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 약점은 감추면서 긍정적인 덕담을 건네는 당신 곁에 더 좋은 사람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내가 무심코 뱉었던 말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리신다면 괜찮습니다. 그 마음 제가 압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면 됩니다. 말수를 줄이고 미소를 늘리십시오.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깊이와 품격이 빛날 것입니다. 힘든 세상, 말로 상처 주고받지 않고 서로의 온기만 나누는 따뜻한 관계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